번째는 유리함수 하기 전에 유리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유리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배웠죠. 중학교 때. 유리수가 다른 말로 분수꼴이거든요. 그게 유리수거든. 그럼 유리식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말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 근데 유리식에는 다시 속에 다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 아닌 그냥 유리식이 있어. 즉 범위가 이러해요. 유리식이 범위가 더 크고 다항식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거든? 그러니까 다항식이 범위가 더 작아. 요놈이 범위가 더 작다. 그럼 다항식은 뭐냐? 분모에 유리수가 있는 거. 즉 분모에 x가 없는 거. 가 다항식이고 분모에 x가 있는 것들은 유리식에 들어가. 얘는 당연히 유리식이고. 왜냐면 다항식이니까. 다시 유리식은 다항식을 포함하는 건데 그죠? 즉 분수꼴로 된 식 그냥 다 유리식이에요. 분수꼴로 된 거. 근데 그 중에 다항식은 분모에 x가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돼. 다시 그래서 저러한 범위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항식과 유리식을 골라볼 거예요. 1번부터 해보자. 자, 다항식을 골라봅시다. 다항식은 아까 쌤이 뭐랬어요? 분모에 뭐가 없는 거? x가 없는 걸 말하지. 그럼 분모에 x가 없는 거 일단 뭐랑? 기억 또요? 디귿. 핵심은 분모에만 없으면 돼요. 또 하나 더 미음이야. 왜죠? x는 분자에 있잖아. 1분의 x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다항식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다항식. 그럼 이번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그냥 분수식 그죠? 얘랑 얘를 쓰면 돼. 니은, 리을, 비읍 끝.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리식도 유리수처럼 통분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통분을 배웠으니까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자, 그러면은 분모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분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것처럼 공통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얘네 둘의 곱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얘네 둘의 곱이에요. 즉 x 빼기 1이랑 얘네 둘의 곱 x 더하기 1이 공통분모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에는 얘는 원래 이놈이 있으니까 이 빨간색 요 놈을 분자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 올라가고 얘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구나 얘들아. 미안해요. x 빼기 1이네요. x 빼기 1이니까 얘를 똑같이 분자에 곱해준다. 즉 통분의 원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유리수의 통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올라갈게요. 그럼 요 놈도 통분을 앉아라 해봅시다. 자,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공통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을 서로 반대쪽으로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안 돼. 그냥 구경하고 있어 일단. 그러면은 이게 공통분모가 파랑색, 초록색, 노랑색 하나씩이 공통분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이 공통분모야. 그죠? 쟤도 똑같이 파랑색. 이거 통분만 하는 거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므로 통분만 할 거예요. 초록색, 노란색을 공통분모로 쓰고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애는 노란색이 없으니까 그치 분모에 노란색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왜 없어졌냐. 그래서 노란색을 분자에 똑같이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얘를 한 번 더 곱해준다. 노란색을 오른쪽도 똑같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공통분모고
이번에는 얘는 파란색, 초록이 없으니까 초록을 얘랑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분자에다가 x 빼기 3, x 더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요식도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해보자. 합차 공식이니까 x 더하기 2고 x 빼기 2죠. 얘도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4에 x 더하기 2일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통분을 하려고 보니까 x 더하기 2는 공통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씩만 반대쪽에다가 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왼쪽에는 x 빼기 4를 곱해주고 오른쪽에는 x 빼기 2를 곱해주면 공통 분모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걸 분자에도 한 번씩 더 분모에 곱해준 아이를 분자에 한 번씩 더 곱해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한 번씩 더 곱해준다. 이게 일단 기본 세트예요. 그러니까 유리식은 유리수와 같다. 통분하는 원리는 똑같다. 인 거야. 그럼 약분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해보자. 요것도 인수분해한 걸 각각 쓰세요. 여기도 인수분해하고 여기도 인수분해하고. 요식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5랑 x 빼기 1. 저건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하고 나서 약분이 되는 게 있어. 속 없애는 거지. 없애고 남는 것만 쓴다. x 더하기 5랑 x 빼기 2. 이거를 아래쪽에 두 개 해봐봐. 얘들아. 자, 인수분해해서 똑같고 약분하는 원리도 같다. 입니다. 분모, 분자에 같은 거 있으면 약분하면 돼요. 넘어가자. 뒤로 가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유리식을 좀 귀찮아도 계산을 할 건데요. 유리식의 사칙 연산이 똑같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원리 같고요. 분모가 공통이면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쓸 수 있지.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그냥 분자에 쓸 수 있죠. 요거도 똑같죠. 빼기도 똑같죠. 공통분모로 모아가지고 분자 한 번에 그냥 A 빼기 B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잖아. 그치? 원리가 다 같다는 거야. 나누기 있을 때는 곱하기로 바꿔갖고 역수로 바꿔갖고 약분하거나 하는 거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거는 유리식은 유리수와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 하나만 이제 좀 체크해 놓자. 별표 하나 똥 해놓으세요. 부분 분수로 바꾸는 건데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고. 봐봐요. 일단 저건 공식이야. 여기 나온 건 공식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된 분수를 끊어서 쓰는 걸 부분 분수라고 해요. 끊어서 쓰는 건데 끊어서 쓰는 원리가 B에서 A를 뺀대요. 여기서 B는요 더 큰 수야. 일반적으로 큰 수나 큰 식 에서 좀 더 작은 수나 작은 식을 뺀 거 분의 1이고 거기에서 작은 거 빼기 큰 거를 하면 된대.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요 옆에 볼게요. 자, 요렇게 된 식을 이렇게 된 분수식을 이렇게 끊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그 공식에 의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분의 1 이거 앞에 나왔지, 그치? 그리고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쓰면 된대요. 그죠? 그럼 봐봐봐. 요거 빼면은 x 마이너스 x 없어져요. 1만 남아서 그냥 다 없어지지. 없어지고 요것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역으로 통분을 해보자. 자, 이거 쌤이 이거 통분 한번 해볼게요. 공통분모가 얘네들 곱이지. 쟤네들 곱으로 공통분모를 쓸 거고 통분할 때 요 x는 얘가 필요하죠. 분자에. 얘를 곱할 거지. x 더하기 1을. 여기다 x 더하기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죠. 빼기가 올라가서 얘랑 얘를 곱하죠. 얘는 얘가 필요하니까 빼기 x를 하면 그대로 원래 식이 나오지. 처음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걸 해보니까 저렇게 통분을 해보니까 요 놈과 이 결론과 요 놈이 같더라 이거지. 요 과정이 같더라.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얘가 여기로 가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할 거라는 거야. 그게 공식이 이거라는 거죠. 다시 끊어서 쓰는 원리가 저거야. 저 원리를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연습해볼까? 봐봐. 요런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쟤네를 끊어 쓸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그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 그 공식에서 얘가 더 큰 수고, 큰 식이고 얘가 더 작은 식이죠. 두 개를 뺄 거야. 빼면 얼마일까요? 얼마 될까요? 빼면 1. 그래서 1분의 1을 앞에 쓸 거라는 거야. 그죠? 공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빼고 남는 수 밑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거에서 뺄 거야. 좀 더 큰 거. 이렇게 끊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분의 1을 안 써도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남는다가 이 과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분 분수는 요로 하니까 이거 이따 한번 해보고, 자 이거부터 해보자. 1번부터 해보자. 먼저 계산하시오입니다. 즉 통분하라는 거예요. 통분 한번 해볼게요. 공통분모가 얘네 둘이에요.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식은 얘가 필요하니까 분자랑 얘를 곱해야겠죠. 얘가. 그래서 2하고 쟤를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얘가 필요하니까 1이랑 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1은 안 썼어. 그리고 분배 법칙을 쇽쇽쇽 해가지고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2x랑 x를 더해 3x고 4 더하기 1이니까 5 하면은 통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10번하고 11번하고 얘네는 자 너희가 통분을 해보는 거예요. 핵심은 최소 공배수가 분모가 돼야 돼. 최소 공배수. 여기는 뽑아줄게 있어. 13번 마지막 약분인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왔고요. 그쵸? 만든 지 끝났나? 됐어? 했으면 옆에 거도 갈게요. 14번도 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얘들아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하세요. 쭉쭉 14, 15, 16 쭉쭉쭉 해봐봐. 인수분해 해갖고 약분 다 했구나. 14번이 답이 3. 예, 맞는지 보시고.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 배우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빼기 3까지. 그 개념 원리에 의해서 뒤에 거 큰 식에서 앞에 거를 빼야 돼요. 앞에 식을 뺀 거 분의 1이고 거기서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이쪽이 빼니까 1이니까 안 쓰고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그대로 쓰면 된다 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수 해보고 아래 것도 부분분수 한번 바꿔봐라. 큰 식 빼기 작은 식 분의 1,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답은 요렇게 하면 분모에 x가 없는 애들을 골라줘야 한다. 그래서 분모에 x가 없는 애는 일단 누구랑? 기억이랑 또요? 디귿이랑 또요? 비읍. 요렇게. 그래서 기, 디, 비. 얘네가 다항함수고 그 외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니, 얘네지. 니연, 리열, 미음. 끝. 끝.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했어요. 아까 우리 정의역이 뭐였냐면요. x의 범위를 말하니까 x바 x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지? 그리고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해야 되죠. 즉 얘는 뭐가 아닌. 여기 0 되게 하는 게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는 쓰면 안 됐네. x는 0이 아닌 실수 라고 하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도 똑같지? x바 x가 뭐가 아닌 실수 전체.
5번도 똑같겠지. 핵심은 분모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즉 x가 2가 아닌. 6번도 7번도 해봐라. 그래서 6번은 x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근데 7번은 우리가 이거 0되게 하는 x의 실수 범위에선 없잖아. 허수 범위만 있죠. 즉 이건 그냥 뭐라 하면 돼? 실수 전체. 실수.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실수 범위에선 저 0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갈게요. 뒤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유리함수는. 기본 형태 저렇게 생긴 거에 K라는 애는 특정 상수예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요 꼴의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다음과 같다.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얘가 1, 3, 4분면을 지나는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2, 4,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이 나와요. 얘는 이거를 이게 직접 그려보면 예를 들어 뭐 y는 x분의 뭐 2 이런 그래프를 지금 얘가 그린 거거든요. 그치? 그럼 얘가 당연히 얘들아 분모는 0 되면 안 되잖아요. y도 0이 나올 수는 없겠지. 즉 0,0은 절대 안 지나가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네는 절대 영원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점근선이라 그래. 점근선이 뭐냐면 근접한 선인데 점점 근접해지는 선인데 절대 만나진 않는 선이 말이야. 즉 요거에서 우리가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정의역의 범위에 의해서. 즉 그럼 y도 절대 0이 될 수 없겠지. 이런 애들을 점근선이라 한다는 거야. 절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근접하게 내려갈 수는 있다. 만나진 않는다. 이런 걸 점근선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내년에 고2 때는 이걸 열심히 배울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내년에 배울 거거든요. 극한이라는 거는 극한대로 계속 무한대로 갈 때 그 지점 어딘가를 우리가 배울 거야. 그건 내년에 배울 거고 그거에 대한 기초 체력이 여기에 있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다시 점근선은 근접한 선이고 점점 근접하는 선인데 절대 만나지는 않는 선.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가 0인 선과 y가 0인 선을 기준으로 절대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k가 0보다 클 때는 1, 3이고 작을 땐 2, 4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1, x가 1일 때 y가 2겠지. 그죠? 2일 땐 1이겠죠. 3일 때는 3분의 2일 거고 네, 여기 넣고 있어요. 4일 때는 2분의 1일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봐봐봐. x값이 점점 커지면 y는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x는 점점 커지는데 y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가 이 곡선 그래프더라. 인 거지. 요 유리함수는. 마이너스일 땐 반대로 그려진다. 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만 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성질을 기억해야 돼. 첫째,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이고 왜 이런 범위가 나왔죠? 유리함수에선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아닌 거 아까 정의역 찾았으니까. 그치? 걔랑 똑같은 원리야. 그럼 치역도 마찬가지로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 얘가 0이 아니므로 얘도 아니겠죠. 그죠? 아까 그래프처럼 0보다 크면 1, 3을 지나고 0보다 작으면 2, 4를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무슨 소리야? 원점이 여기 있지요? 저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는 대칭으로 생겼다. 얘도 마찬가지다. 파란색도. 즉, 이 대칭인 점은요. 점근선의 점과 같아요. 점근선이 아까 x가 0이 아닌 선, y가 0이 아닌 여기 점근선이지.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대칭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방금 위에서 찾아본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X축과 Y축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평행이동이란 걸 할 거예요. 막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 바뀌겠지. 옮겨지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치? 그건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 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학교 때 한 것 같아요.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예를 들어 X분의 1하고 X분의 3은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려보면 얘는 X분의 1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으면 X분의 3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 X분의 1은요 1,1을 지나지만 X분의 3은 1,3을 지나잖아.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거는 중학교 때 한 거와 개념이 같아요. 됐어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한번 해보자. 귀찮은데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려봅시다. 8번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제일 먼저 할게. X축, Y축 그려. X축과 Y축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K의 부호를 봐요. 요 분자에. 얘는 플러스지. 플러스면 아까 우리 개념에서 요쪽에 대충 그려졌던 것 같아. 그래서 쟤네를 그릴 건데요. 일단 그림은 대충 그려도 핵심은 뭘 표현을 하면 좋냐면 X가 만약에 1일 때 Y는 2다 정도는 좀 표시를 해주면 좋다. 9번도 해보자. X축과 Y축을 그렇네요. 하고 있어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2사를 지날 것 같고 마이너스이니까 숫자는 좀 작으니까 붙어 있겠지. 최대한 붙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1일 때는 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일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양수니까 K가 3이니까 좀 1, 3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그리면 될 거예요. 최대한 떨어져 있게 그려서 1일 때 3이다 표시 정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13은 마이너스 6이므로 2, 4에 그리고 절대값이 6이 크니까 좀 멀리 떨어지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1일 때 마이너스 6 됐어. 이렇게 했으면은 기초 그림 그리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40번 좀 더 하고 쉬어도 되지? 괜찮죠? 나만 괜찮. 애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남고 애들 올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이건 지금 원래 있던 앞에서 배운 기본 형태가 x분의 k였잖아요.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우리 이거 x축 방향일 때는 빼기 p 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똑같아요. 평행이동 개념이 똑같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저 모양이 된다. 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 형태가 요 모양이라고 하면 x분의 k가 그때 k가 0보다 크니까 1, 3이겠지. 그죠? 이렇게 요 모양이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p만큼, q만큼 갔으면 원래 있는 점근선이 얘들아 x는 0, y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점근선이 바뀐다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갔으니까 점근선이 x는 p가 되고요. 옮겨간 거야. 오른쪽으로 p만큼. 맞죠?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이니까 위로 q만큼 올라간 거예요. 점근선 자체가 바뀐 거야. 그러므로 그래프도 p만큼 q만큼 올라가서 그려질 거다. 예요. 이게 평행이동의 개념이거든. 여기서 대다수 이제 남고 애들 여기 먼저 배웠거든. 걔네가 이때 뭘 어려워했냐면 그래프를 그리시오 할 때 중요한 거는 요런 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요런 점. 잘 봐요. 요런 파란색 점, 빨간색 점. 파란색 점은 잘 봐봐봐. 무슨 축과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랬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므로 즉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잖아요. Y에다 0 넣어서 X값을 구해서 표시 딱 하면 정확히 그린다는 거지. 또 요놈도 이 빨간색은 Y축과 만나지. 이거는 Y절편이죠. 이건 뭘 넣어봐야 돼? X에다가 0 넣어봤을 때
y의 값을 찾아서 정확히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런 점들은 우리가 몰라요. 뭐 찾아도 되지만 이런 건 굳이 안 찾아도 되지만 핵심은 x축과 만나는 점이나 y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가 찾아서 찍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정확히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접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충 이런가?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쟤네를 먼저 이걸 진도 나갈 때 이걸 좀 어려워했어요. 이걸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아까 그 그림의 개념과 똑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K가 양수면은 1, 3을 지나고 음수면 2, 4를 지나가는데 그 평행이동을 하게 되므로 움직일 거라는 거지. 어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역의 범위도 바뀌겠지.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의역은 얘가 0이 안 되게 하는, 즉 x가 p가 아닌 실수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치역도 바뀌는 거야. 치역은 y가 q가 아닌 실수가 될 거고, 우리 아까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y는 0이 아닌에서 바뀐 거야. 평행이동 한 만큼으로 정의역 범위가 바뀐 거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점근선은 우리가 이런 애들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두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되는 점이라 했어요. P, Q가 대칭이다. 즉 요 점을 대칭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은 얘네 x는 P, 요 직선 세로 직선, y는 Q, 가로 직선이 될 거예요. 평행이동 개념 이게 끝이야. 한번 또 연습해보자. 자, 첫 번째.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라예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니까 x축이니까 x가 있는 곳에 p만큼을 빼는 것이고, 그죠? k의 이름 변함이 없고,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이걸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쭉쭉쭉 15번도요. y는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두고 x축으로 2만큼 빼기 2,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하면 된다. 16번도 5는 그대로 두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부호 반대로, y축으로는 부호 그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평행이동. 그러면 17번이랑은 할 수 있지. 여기 좀 해봐봐라. 17, 18, 19는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P와 Q를 구하시고요. 20번, 21, 22번까지도 할 수 있겠다. 쭉쭉쭉 해봐라.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라는 게 나왔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라 하니까 X축, y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표시할 거야. 점근선이 x는 3, y는 4죠. 선생님은 뭐 파란색으로 할 건데 너희는 연필로 해도 됩니다. x가 3이니까 요쯤이 3이라 치고 얘가 점근선. x는 직선은 세로 직선이에요. y는 4니까 4가 가로로. 이렇게 점근선을 표시하고, 그럼 요 아이가 k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마 이쪽으로 여러분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얘네는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여기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니까 아까 쌤이 말한 x절편, y절편을 찾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점 x절편 또는 요 점 y절편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y절편은 x에 0 넣어야 되죠? x에다 0 넣어봐. 속.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잖아요. 즉 3분의 11이지. 즉 3과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정확치 않아도 돼. 그냥 이 정도가 3분의 11입니다만 표시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우린 지금 방금 y절편 찾은 겁니다. y절편이 저기 있어요. 또는 x절편을 찾아도 돼. 요 점 x절편
이건 y에다 0 넣어야 되죠? 그죠? 이번에 y에다 0 넣어볼 거야. 여기다 0 넣을 거야. 0을 넣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식이 여기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얘들아 요 분모와 요 자리는 바뀔 수 있어요. x 빼기 3이 좌변으로 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가 내려올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3을 넘기면 3 빼기 4분의 1이죠. 즉 4분의 11이잖아. 그러니까 요 좌표가 여기가 4분의 11입니다. 라고 표시하면은 된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둘 다 구했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돼. 상관없어요. 해보자. 24 X축, Y축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가 봐요. 그리고 K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4이므로 아마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죠?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를 찾고 싶어. 즉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요 점을 찾고 싶다. 조점을 찾아보자. 그럼 조점은 y절편이니까 x에다 0 넣어보자. 즉 x에다가 저 식에 0 넣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야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아하 여기 마이너스 3이구만. 하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지날 것 같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므로 여기도 x축이 x절편 지날 것 같거든요. x절편도 찾으면 좋아요. 즉 x절편이니까 y에다 이번에 0 넣어봐야 되죠. y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쩔로 보내면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 분모와 이쪽에 있는 애가 자리 바뀌어도 된다 라고 했고, 그래서 x 플러스 2가 좌변으로 가고 1이 분모로 내려오면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6이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야. 25는 한번 해보세요. 또 25도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이 요거랑 요게 0 되게 하는 거, 즉 x는 1,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저 점근선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근데 지금 K 자리가 양수니까요. 아마 1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대충 그죠? 1, 3. 그러면 핵심은 요 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 그지? 저 점을 찾아보자. x절편이므로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찾아요. y에다 0 넣고, 너희 황쌤이 하라 하신 거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쩔로 보내면 플러스 3이니까 3으로 가는 거고, 렉 걸렸다. 3. 두 개 자리 바꾸고 3x 빼기 1이 3분의 2. 3으로 나누고 9분의 2. 넘겨서 그러면은 1 더하니까 9분의 1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다. 그래서 원래 대충 그려도 되는데 뒤에를 위해서,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은 사실 표시만 해도 되거든. 여기서는 x절편 y절편 확인을 해볼게요. 자, 26부터 29는 너희가 먼저 해봐라. 짜짜짜. 26부터 29 먼저 해보세요.
보자. 26은요, 얘들아. 정의역이 x는 3이 아닌 실수가 아니라 뭐가 아니냐?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뭐가 아니니 돼야겠죠? x.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5랑 3이므로 대칭되는 점도 마이너스 5,3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점근선이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5니까 틀렸고, 그죠?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 그림을 그려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거는 지금은. 그치? 그럼 저 아이를 한번 그려보면요. 플러스 5에 3이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5, 플러스 3 정도에다가 점근선을 그리고 얘가 식이 요렇게 생긴 애니까 아마도 요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대충 그려도 여긴 안 지나가네요. 그러므로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자. 30에서 33도 한번 해보자. 30에서 33도. 자, 30번 푼 거 같네. 30번 치역은 y는 4가 아닌 실수이다. 어때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여고들아 맞아 틀려요? 요 새끼들아 맞아 틀려요? 이놈 새끼들 혼자 지금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공부했지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잖아. 왜 그래? 왜 뭐가 문제인데? 맞잖아. 왜요? 이? 대칭이다. 어때요? 틀렸죠? 4 돼야 되죠? 점근선은 2하고 4이다. 맞지요? 그래프는 1, 3을 지나지 않는다. 어때요? 틀렸죠? 그림 그려보면 1은 지나가잖아요. 네. 해보면 네 34.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점근선부터 쓰래요. 점근선이 x는 3이랑 y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는 3이니까 x 빼기 3이고 y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맞니? 즉 p가 3인 거고 q가 마이너스 2인 거네요.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요 점을 지나더래. 요 점이 4,0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x자리에 4를 넣고 y자리에 0을 넣을 거라는 거야. 얘는 그대로 써놔야 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해보면 0은 1분의 k니까 k 빼기 2, 즉 넘기면 k가 2가 나오더라. 그거지? 아래 것도 해보세요.